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의고사 26번 질문을 나가게 될 겁니다. 네.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를 하는 걸 깜빡했는데요. 선생님이 필기를 하면서 쓰는 색깔에는 약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연두 색깔로 칠해진 부분은요. 약간 문법적으로 좀 봤으면 하는 부분인 거고요. 파란 색깔로 표시가 된 부분은요. 좀 새로운 단어나 여기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단어들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뭐 뜻을 적지 않더라도 그 단어들은 몰랐다면 꼭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이번에는 문법적으로 그렇게 막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단어들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 사람이 첫 줄에 써있듯이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그런 분야를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문과 친구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끝나고 여기 있는 단어들, 클래스 카드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펜을 준비하고 들어가 봅시다. Dutch mathematician and astronomer Christian Huygens. 선생님이 이거가 어렵게 생긴 이름이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크리스탄 호이헨스 또는 호이겐즈라고 읽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was born, 태어났답니다. in the Hague, 헤이그에서 in 1629. 그 영어에서 연도가 나오면 이렇게 반쪽 잘라서 앞에 뒤에 이렇게 1629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더치, 우리 더치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게 아마 더치페이일 거예요. 선생님도 더치페이의 유래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영국이랑 네덜란드랑 좀 사이가 안 좋은 적이 있었대요. 근데 원래는 더치 스트리트, 원래 네덜란드인들이 잘 베푼다는 의미에서 온 건데 거기서 약간 네덜란드인들은 약간 좀 인색한 사람들이라서 딱 자기가 먹으면 자기 것만 낸다 해가지고 좀 비꼴려는 의도로 더치페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대요. TMI였지만 더치, 그래서 네덜란드의 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거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mathematician, 수학자이자 astronomer, 천문학자인 크리스탄 호이헨슨요. 1629년 헤이그에서 태어났답니다. he는 계속 이 호이겐스를 말하는 거겠죠. Studied law and mathematics at his university. 대학에서요. law, 법과 수학을 공부했대요. 이거 잘못 썼다. 법 하나도 힘들고 수학 하나도 힘들 것 같은데 법과 수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엄청 똑똑했나 봐요. And then 그러고 나서 devoted some time to his own research. devote라는 단어는요, 바쳤다는 의미예요. 그 전에 왜 여기가 이게 과거형이 돼 있는 건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and or but 같은 애들을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여기 뒤에 바로 이렇게 동사의 비스무리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무슨 구조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했었죠? 그죠? 병렬 구조예요. 앞으로 쭉쭉쭉 갔더니 he studied 이렇게 과거형 동사가 있기 때문에 and then devoted 여기도 과거형으로 병렬 구조로 쓰여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metime 선생님 sometime이면요 some이 몇몇에라는 의미 아닌가요? 근데 왜 s도 안 붙어 있고 여기는 의미가 달라요 라고 할 텐데요. 네, some이 몇몇에 조금의 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맞아요. 근데 상당한이라는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럴 때는 꼭 그 복수의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어디다가 상당한 시간을 바쳤냐? To his own research. 자신의 그 스스로 하는 연구에 상당한 시간을 바쳤답니다. Initially, 처음에는 in mathematics, 수학에 그 시간을 바쳤었고요. But then also 또 어디다가 시간을 바쳤냐? In optics.
우리 옵틱스는 일단 광학이라는 건데요. 선생님이 20번 지문을 설명할 때 S가 붙어 있어서 학문의 이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했었어요. 그때 뭐 예시로 들었던 게 mathematics. 그거 아니었죠? economics는 경제학이었고요. 뭐죠? statistics 하면 통계학 이런 학문의 이름이었어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mathematics는 수학, optics는 광학인데 광학이 빛, 광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특징을 연구하는 학문이 광학입니다. 여기 초록색 부분이 있는 걸 보니까 문법적으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컴마가 있고 주어가 없고 ing나 pp 형태로 있는 애들을 선생님이 뭐라고 한다고 작년에도 가르쳤을까요? 그쵸?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앤데요. 얘는 뭐뭐 하면서에 그냥 부가적인 의미를 더해주고 싶을 때 쓰는 애입니다. 뭐 and 뭐니까 또 분사 구문끼리 또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뭐하고 뭐 하면서 얘랑 얘를 공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Working on telescope. telescope는 망원경이고요. work on은 뭐에 작업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망원경에 작업을 하고 grinding his own lenses. 렌즈를요 스스로 그의 렌즈를 갈면서 광학을 공부했답니다. 네, 광학이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하지 않은 학문이라서 그런지 뒤에서 분사구문을 사용해서 부연 설명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 망원경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자기 자신의 렌즈를 갈면서 광학을 연구했다. 네, 그래서 수학과 광학의 그 연구했던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uygens visited England several times. 호이긴스는요, 영국을 여러 차례나 방문했답니다. 영국. and 미시냐 매시냐를 골라야 하는 문제인데 and or but 뒤에 동사 비스무리한 게 나오면 무슨 구조? 그쵸, 병렬 구조 생각하라고 했죠. 그럼 앞으로 넘어가서 여기 visited라는 과거형이 쓰였으니까 met라는 과거형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쉽죠, 이거는? Isaac Newton. 그래서 met Isaac Newton in 1689. 아이작 뉴턴을요, 1689년에 만났습니다. 뉴턴. In addition to his work on light. In addition to는요, 뭐뭐 외에도, 뭐뭐에 덧붙여서 뭐 이런 의미고요.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다른 단어는요, besides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빛에 관한 연구 외에도 Huygens had studied, 연구를 했답니다. Forces and motion, 힘과 운동을 연구했답니다. 빛에 관한 연구 외에도 후이겐스는 힘과 운동을 연구했다. 네. had visited 하나 빠뜨렸네요. 과거 완료가 또 왜 쓰였을 거예요? 이번에 복습 한번 해봅시다. 네. 과거 이전의 시점에서 과거까지의 영향을 미친 일들에 대해서 서술을 할 때 우리가 had pp 과거 완료 형태를 쓴다고 했었어요. 지금 보시면 웬만한 글들이 다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이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했던 일을 서술할 때요. 근데 그 서술이 되고 있는 시점보다 더 이전에 힘과 운동을 연구를 했었다고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 과거 완료 형태에 있는 거 네, 초록색 깔로 표시 꼭 해주세요. 그러면 이어서 해석해 볼게요. 그래서 힘과 운동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지만 but he did not accept, 받아들이지 않았었답니다. Newton's law of universal gravitation. 와, 큰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묶어서 만류 인력 법칙으로 덩어리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영국을 8차례 방문을 했고 가서 아이작 뉴턴 씨도 막 영국까지 가서 네덜란드에서 영국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비행기까지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서 아이작 뉴턴 씨를 만나서 학자니까 이렇게 막 되게 어려운 얘기, 요즘은 어떤 연구를 하시나요? 막 이런 거를 했었겠죠? 그렇지만 학자들이 약간 고집이 좀 센 것 같아요. 자기 분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나 봐요.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이 사람하고는 그런 분야에선 좀 맞지 않았나 봐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Huygens' wide-ranging achievements. wide range는요, 넓은이고 range가 어떤 범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로 돼 있을 때는 형용사로 써 쓰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광범위한 achievement. 우리 achieve라는 단어는 진짜 지겹도록 많이 배웠죠. 달성하다, 이루다라는 동사인데요. 여기에 mont가 붙어서 명사 형태가 되면서 업적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학교에서부터 막 법이랑 수학, 이과와 문과를 통합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였어요. 호이겐스는요. 그래서 되게 광범위한 업적을 이루었었는데요. 그 다음에 including이냐, included냐를 골라야 하는데 including이 오려면은 여기서는 수식을 해주고 뒤에 따로 동사가 나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쓱 한번 훑어보세요. 뒤에 동사가 될 만한 다른 애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고 여기는 동사가 나와줘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including 자체로는 동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included는요. 과거형으로도 쓰이고 과거 완료형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쓰였구나. 그래서 여기 문장에서의 주어가 아닌 동사가 included가 돼야 되겠구나 하시고 included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호이겐스의 광범위한 업적은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포함했답니다. Some of the most accurate clocks of his time. Some of, 우리 one of 배웠었죠. 뭐뭐 중에 하나. Some of은요. 뭐뭐 중에 몇몇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he most, 가장 accurate, 정확한 clock, 시계 중 몇몇 of his time. 그의 시간 중에 시계 하면은 굉장히 어색해요. time에도 정말 수많은 뜻이 있는데요. of one's time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면 그가 살던 시대에 여기서는 뭐 당대의 이렇게 했는데 풀어서 말하면 그가 살던 시대에 가장 정확한 시계 중 몇몇을 포함했었대요. 무엇이? 그의 광범위한 업적이. 컴마가 쓰이는 경우가 동격이나 부연 설명을 나타낼 때 나열이 아닌 경우 중에서는 동격이나 부연 설명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동격, 얘가 뭐냐? The result, 결과물은 결과물이었는데 어떤 결과물? Of his work. work가요, 여기 밑에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은 뭐 일하다 또는 뭐 효과가 있다 또는 기계한테 쓰일 때는 작동한다, 작동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명사로 쓰일 때는 일, 직업뿐만 아니라 일에서 얻은 결과물이라는 뜻으로 연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계추에 관한 연구의 결과물이었대요. 시계추를 자기가 직접 연구를 해서 시계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시대의 가장 정확한 시계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is astronomical work astronomy가 천문학이고요. 아까 첫 번째 줄에서 그는 astronomer, 이어를 하는 사람이라고 많이 쓰이죠? 천문학자였어요. 이번에는 astronomical 하면서 형용사로 쓰여서요. 천문학의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네, 단어 하나를 알아두면은 이렇게 파생되는 형태들까지 의미를 유추할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가 다 연관된 단어라는 거. 아까 mathematics도 그래요. mathematics는 수학이라는 학문이었지만 mathematician 하면은 수학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시작한 단어일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천문학 연구는요, 부연 설명이 들어가고 있어요. Carried out, 수행이 된 천문학 연구래요. Using his own telescope. 와, 얘는 또 망원경까지 자기가 발명을 해버렸어요.
진짜 광범위한 업적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시계뿐만 아니라 망원경까지. 그래서 그 자신의 망원경을 사용하여 수행됐던 그의 천문학적 연구는요, 또 included, 포함했답니다. 다음 두 가지까지 포함할때요. The discovery, 발견인데 어떤 발견? Of Titan, 타이탄의 발견을 포함했답니다. 근데 타이탄이 뭔지 우리 잘 모르죠? 모를 걸 이 사람이 잘 알고 콧말을 또 쓰고 뭐 동격 또는 뭐 표현 설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The largest, 가장 크대요. Of Saturn's moons. moon은 우리가 그 달이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위성이라는 의미로 더 확장이 돼서 쓰이기도 합니다. Saturn은요, 토성이에요. 그래서 토성의 위성 중에서 가장 큰 타이탄을 발견한 것과 the first correct description of Saturn's rings. 자, 최초의 정확한 correct 기술은 기술인데 기술이 테크니컬한 그 기술이 아니고요. 썼다는 소리예요. Saturn's rings, 토성의 고리의 최초의 정확한 기술. 토성의 고리에 대해서 뭐 리포트 같은 거를 작성을 해서 세상에 공개를 했나 봐요.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신의 뭘 썼다고 했었죠, 아까? 네, 망원경을 사용하여 수행된 그의 astronomical, 천문학 연구에는 토성의 위성 중 가장 큰 타이탄의 발견과 토성의 링, 고리에 대한 최초의 정확한 기술이 포함되었다. 와, 뭐 한 분야에서도 사실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사람은 추를 연구해서 정확한 시계까지 만들고 또 망원경, 지가 직접 만든 망원경을 써서 막 토성의 위성 중 가장 큰 것도 발견을 하고 막 토성의 고리에 대해서 막 레포트를 작성을 하고 막 뉴턴, 네가 말한 만류인열 법칙 나는 거부한다 막 이러면서 자기 주장도 내세우고 참 이 세상에는 신기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도 나중에 큰 업적을 내서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다룰 수 있다면 참 의미 있는 일이 되겠죠?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